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 전해드립니다. 사립유치원의 획일 부정을 막기 위해 교육부가 다음 달부터 대형 사립유치원도 국공립 획일관리 프로그램인 에듀파인을 쓰도록 했는데요. 이 프로그램을 쓰지 않더라도 아직 법적인 제재 수단이 없어 유치원들이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국공립 유치원과 모든 초중고등학교가 쓰는 회계관리 프로그램 에듀파인입니다. 종이 문서 작업을 줄여 효율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수입 목적에 맞게 지출하도록 해 회계 실수도 줄일 수 있습니다. 1년 예산 규모와 지출 현황을 한눈에 파악해서 연간 교육 계획에 맞추어서 예측 가능한 지출과 관리를 할 수 있는 게 가장 장점인 것 같습니다. 교육부는 다음 달부터 원아가 200명이 넘는 대형 사립유치원부터 이 에듀파인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경남 지역 대형 사립유치원 70여 곳 가운데 참여 의사를 밝힌 곳은 6곳뿐, 10%도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사립유치원은 개인 재산이 투입된 점 등 회계 기준이 맞지 않는다며 개선을 요구하고 참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사적인 재원이 투입된 사립유치원 설립 비용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회계 방침만을 가지고 현장에 강제 적용하려고 하고 있고, 이에 대해 교육부는 법률에 따라 사립유치원은 개인 재산이 될 수 없다며 팽팽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교육청은 권역별 설명회를 여는 등 사립유치원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1대1로 멘토로 해가지고 그분들이 원할 때는 언제든지 저희들이 이제 달려가서 안내도 해드리고 가급적이면 빨리 쉽게 이렇게 적응하실 수 있도록. 교육부는 에듀파인을 거부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해 학급 감축 등 제재 법령을 마련했지만 법제처 심사에 묶여 있어 이르면 다음 달 말에나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삼천포 화력발전소 일부 부지에 대한 관할권을 놓고 사천시와 고성군이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24일 헌법재판소의 2차 변론이 진행됐는데 재판부의 판단은 이르면 올해 상반기 안에 결정될 전망입니다. 오승목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천포 화력발전소의 석탄재를 묻는 회 처리장입니다. 40년 전 바다를 메워 조성한 뒤 행정상 고성군 지역인데 일부 부지에 대해 사천시가 관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업 활동을 하던 생활 터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천시에서도 그동안 업 지도와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립 전 해상 경계선상 바다 일부가 사천시 관할이었기 때문에 매립 이후 생긴 땅 일부에도 시의 관할권이 승계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고성군이 받는 지역자원시설세 등 각종 세금과 지원금도 사천시와 일정 비율로 나눠야 합니다. 이에 대해 고성군은 현재 해당 구역 접근성을 볼 때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서라도 고성군 관할이 옳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그거 없이 행정권을 행사를 해왔었는데 저희 입장에서 당연히 육지에서부터 매립되어진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 관할이라는 그런 입장이죠. 사천시가 헌법재판소에 권한 쟁의 심판을 청구한 지 4년. 지난달 24일 최종 변론을 마쳤습니다. 매립 전 해상 경계선과 매립 후 효율적 이용이라는 기준을 놓고 두 지자체 간 법적 분쟁은 이르면 올해 상반기 안에 결론 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오승복입니다. 승선 실습을 앞두고 생존 수영 훈련을 받던 고등학생이 물에 빠져 의식을 잃었다가 결국 숨졌습니다. 안전을 더욱 중요시해야 할 생존 수영 훈련장에서 제대로 된 안전 지침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강예슬 기자입니다. 생존 수영 훈련을 받던 고등학생이 물에 빠져 숨진 수영장입니다. 수영장 안전사고에 대비한 감시탑이 설치돼 있지 않습니다. 사고 당시 수영장 안에 있는 학생들을 지켜본 안전요원도 없었습니다. 오전 훈련이 끝난 뒤 수영장에 남은 학생들이 있었지만 인솔교사 4명도 점심시간 학생 인솔 때문에 자리를 비웠습니다. 초등학생의 경우 조례를 통해 생존 수영 수업에 참가한 교사가 학생들의 안전을 직접 지도하게 돼 있지만 고등학생은 이런 규정조차 없습니다. 위탁 훈련을 맡은 해양수산연수원도 생존 수영 훈련에 대비한 충분한 안전 지침을 마련해 놓지 못한 상태입니다. 사고가 난 이후에 조치 상황에 대해서는 별도의 절차라든지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교육 전이라든지 교육 진행 중에 안전관리 매뉴얼에 대해서는 다소 부족한 점이 있어서
향후 저희가 그건 보완할 예정입니다. 전문가들은 독일 등의 사례처럼 생존 수영 수업의 경우 교육 시간 이후에도 학생들의 안전을 관리할 수 있는 지침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기본적인 수상안전 요원이나 생존 수영을 지도하는 지도자가 그런 걸 이제 교육이 끝나면 마지막에 교육장에서 모두 이탈할 수 있게끔 하는 것까지 교육이 다 진행이 돼야 되는데 사고 때 생존하는 법을 알려주는 교육 현장에서 정작 안전관리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피해가 없도록 관련 안전지침을 손보는 것이 시급해 보입니다. KBS 뉴스 강예슬입니다. 경기도와 충북에서 시작된 구제역의 차단 방역에 경남이 이번 주 최대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 이후에 항체가 생기는 시기이기 때문인데 무인 헬기 드론까지 동원하면서 구제역 차단 방역에 안간 힘을 쏟고 있습니다. 천현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굉음을 울리며 무인 헬기가 날아오릅니다. 소를 키우는 축사위를 앞뒤로 오가고 제자리 비행을 하며 소독 약재를 뿌립니다. 방역차가 접근하지 못하는 축사 지붕과 농가 안까지도 구석구석 방역할 수 있습니다. 창원 지역 농협이 보유한 헬기 넉 대가 모두 방역에 동원됐습니다. 매우 심각한 단계에 이르고 해서 지금 그 바이러스가 아주 활동하기 쉬운 겨울철에도 좀 활용을 하는 방안을 확대해서 축사 주변 도로에는 소독차가 오가며 방역합니다. 경남에서 하루 120여 대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공기를 통해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구제역은 확산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일단 발병했다 하면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됩니다. 지난 2011년 최악의 구제역으로 전국에 소와 돼지 등 347만 마리, 경남에서는 6만 마리가 매몰 처분됐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 2일까지 경남에서 소와 돼지 140만 마리에 구제역 백신 접종을 했습니다. 항체 형성 기간은 2주일, 이번 주가 차단 방역의 최대 고비입니다. 금주 한 토일요일까지 가는 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항체가 형성되기 때문에 그 효과가 나타나고 구제역의 공포를 이기기 위해 축산당국과 농민들은 긴장 속에 방역 총력전을 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천현수입니다.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불구속 재판을 촉구하는 경남운동본부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이들은 탄원 서명운동을 펼쳐 김 지사의 보석 청구 자료로 제출할 예정인데 이에 맞서 보수단체는 김 지사의 사퇴를 촉구하는 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미령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법정 구속된 지 10여일째 도정 공백을 걱정하는 도민들이 석방을 촉구했습니다. 불구속 재판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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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부경남 KTX와 제2신한건설 등 경남의 대형 국책사업 추진에 빨간불이 켜졌다며 우려했습니다. 경남의 입장을 반영할 90점이 지금 부재 중입니다. 안정적으로 도정 운영을 할 수 있게 불구속 재판을 해주시기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남 지역 단체 270여 개로 꾸려진 김 지사 불구속 재판을 위한 경남도민 운동본부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오는 20일까지 18개 시군에서 서명운동을 펼쳐 보석 청구 자료로 제출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서명에 참여한 인원은 6만여 명.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도정 안정에 여야가 없다며 자유한국당 경남도당에도 김 지사 불구속 재판 운동 동참을 제안할 계획입니다. 도당 차원에서는 당정 협의도 좀 하고 예산도 여야를 떠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자라고 했었거든요. 자유한국당에서도 도정 흔들림 없이 지원해 달라. 또 민주당 중앙당 지도부는 올해 첫 시도별 예산정책협의회를 오는 18일 경남도청에서 열기로 했습니다. 김 지사 구속으로 흔들리는 경남 민심을 다잡기 위해 당 차원에서 최대한의 예산과 정책 지원을 약속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오는 14일 보수단체들이 김 지사의 사퇴를 촉구하는 집회를 준비하고 있어 갈등 양상이 표출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오늘도 옷차림을 따뜻하게 해주시듯 일교차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아침 공기는 어제보다 조금 더 차가운 반면에 낮부터는 기온이 크게 올라 추위가 누그러집니다. 오늘 아침 창원의 기온은 영하 2도, 진주는 영하 6도로 어제보다 5도가량 낮게 출발해서요. 낮 기온은 각각 7도와 9도로 10도 가까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건조특보는 더욱 강화됐습니다. 경남 전 지역에 건조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창원과 창녕, 진주는 주의보가 경보로 한 단계 상승했습니다. 실효습도가 25%도 채 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하니까요. 불씨 관리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셔야겠습니다. 오늘 경남 지역은 대기질은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미세먼지 농도 종일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는데요. 다만 대기가 정체되면서 먼지가 점점 쌓여가겠고 내일은 우리 지역도 먼지 농도가 높아지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전국적으로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모습 보입니다. 오늘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다가 오후부터는 구름이 서서히 유입되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내륙을 중심으로 어제보다 5, 6도가량 낮습니다. 동부 지역은 창녕과 함안 영하 7도, 의령과 밀양이 영하 6도까지 내려가 있는데요. 낮 기온은 9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경남 서부 지역은 현재 기온 모두 영하권으로 뚝 떨어진 모습이고요. 낮 기온은 함양과 거창 7도, 하동이 10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오늘 해상에도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고요. 물결은 동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2.5m까지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은 계속 맑고 메마른 날씨가 이어지다가 금요일에 한 차례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재료연구소와 경남 지역 4개 기업체가 소재 부품의 시험과 평가에 협력하는 협약을 체결해 신제품 개발을 지원하게 됐습니다.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14일부터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디딤돌 창업에 올해 1차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창원 국가산업단지의 노후화를 극복하기 위해 산업단지공단은 올해부터 청년 유입과 창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중점 추진합니다. 하동군 농협의 쌀 조합공동사업법인은 어제 58억 원을 들인 쌀 현대화 가공시설 준공식을 열고 시간당 5톤의 생산 시설을 가동했습니다. 영국 프리미어리그 출신 조던 머치 선수가 경남FC에 입단했습니다. 어제 경남도청에서 도지사 권한대행과 경남FC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입단한 조던 머치는 영국 출신의 장신 미드필더로 퀸즈파크와 카디프시티 등에서 활약했습니다. 경남FC는 다음 달 1일 창원축구센터에서 성남FC와 K리그1 홈 개막전을 치릅니다. 경상남도 교육청이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시행에 따라 현장교육 활성화에 들어갑니다. 평화통일교육 조례는 통일교육지원법에 따라 제정돼 학교에서 민족공동체 의식과 통일실현 의지를 키우고 북한 이해교육을 펼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감은 통일교육 교재와 프로그램 개발, 교육 전문 인력 확보, 체험학습 운영 등 세부 계획과 여건을 마련해야 합니다. 경상남도가 추가 경정 예산안을 예년보다 2달 앞당겨 오는 4월에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남도는 어려운 경제 여건에 대응하기 위해 일자리와 사회 간접 자본 예산 위주로 다음 달 25일까지 추경 예산안을 편성해 도의회에 낼 계획입니다. 경상남도가 추경 예산안을 편성하면 올해 예산 규모는 8조 5천여억 원으로 예산의 60%가 상반기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